신규 청약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 그리고 왕숙 2의 당첨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당첨 커트라인을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남양주 왕숙 1과 왕숙 2의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남양주, 별내지구, 다산지구 등 이 지역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천지개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알려지진 않은 동네입니다. 3기 신도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숙지구는 왕숙 1과 왕숙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숙 1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구로 남쪽에는 GTX-B가 지나가고 북쪽으로는 4호선 연장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9호선이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특급 교통 요지가 됩니다. 왕숙 2는 상대적으로 왕숙 1보다는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더 작습니다. 그러나 선호도는 오히려 왕숙 1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9호선이 연결될 예정이라서 눈여겨봐야 할 곳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한강과 가깝고 이 말은 강 건너에 하남 미사 그리고 강동구, 송파구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왕숙 1보다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왕숙 1에는 이번에 B2블럭 그리고 S11블럭, S12블럭 이렇게 3개가 모두 1398가구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왕숙 1의 계획도와 사전청약 단지 위치입니다. GTX-B의 역사는 이쯤 위치합니다.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중심 상업지구가 이곳이 될 겁니다. S11과 S12블럭은 살짝 멀긴 하지만 이 정도면 도보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초품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4차 사전청약에 있었던 B17블럭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당시 당첨 커트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커트라인과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B2블럭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GTX와는 도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4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11, S12블럭이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GTX 도보권이 향후에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B2블럭 자세히 보겠습니다. B2블럭은 59타입은 없고 74타입 ABC, 84타입 AB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87세대로 덩치는 미들급입니다. 단지는 길게 생겼고 남양, 남동양, 남서양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5구가 없습니다. 74A 타입 4베이 판상형입니다.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하고 현관 옆에 대형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이 좋습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여기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알파룸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요즘은 알파룸이 대세입니다. 앞으로 전용 작업실, 공부방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들 변해 가실 텐데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조망권은 205동이 제일 좋겠습니다. 74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현관 입구에 팬트리가 있고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A 타입과는 다르게 알파룸이 없고 팬트리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타워형은 알파룸이 잘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선호도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C 타입 알파룸까지 모두 4베이입니다. 4베이는 40평대에서나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하고 거실에는 양창입니다. 양쪽에 창문, 거실을 한쪽으로 몰아 넣은 보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실 양창 구조는 확실히 밝고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파룸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고민은 해봐야겠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고 작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을 듯 합니다. 84A 타입 4베이 판상형입니다. 주방과 거실 마통풍, 그리고 넓은 드레스룸, 방만큼 큰 알파룸, 특히 이 부분은 딱히 단점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기본 구조입니다. 84B 타입 조금은 특이합니다. 현관 옆에 대형 팬트리가 보이고 이 팬트리를 통해서 발코니 들어가고 주방까지 연결이 되어 보입니다. 이것도 40평대에서 가끔 보는 구조인데 좀 독특합니다. 주방과 거실의 마통풍이 가능하고 알파룸의 위치를 이곳으로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드레스룸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 활용은 좋아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의 넓이가 같아서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A타입은 아까 봤을 때 주방과 거실의 폭이 서로 달랐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S11블럭 546세대 미들급입니다. 주로 59 타입 소형 평수가 많고 74 타입, 84 타입이 있습니다. 59A 타입 4베이 판상형입니다. 무난한 기본 구조로 제가 쭉 말씀드린 기본 타입입니다. 59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 또 똑같은 설명이 지겨울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기본형 타워형. 59C 타입 4베이 판상형인데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위치 그리고 안방 욕실의 위치가 좀 많이 독특합니다. 안방 화장실을 가려면 드레스룸을 지나서 파우더룸을 건너서 가야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욕실을 이쪽에 뺐기 때문에 넓은 드레스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에는 다 기본형입니다. 74A 타입 4베이 판상형으로 앞서 설명드린 74 타입의 대표 평면입니다. 74 타입의 아쉬운 점은 조망권이 뻥 뚫린 배치가 지금 단지 내에서는 없습니다. 84A 타입 기본적인 판상형이고 알파룸이 상당히 큽니다. 1107동이 정남향으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84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복도에 작은 팬트리가 있습니다. 선호도는 역시나 A타입에 밀립니다. S12블럭 총 391세대 소형 단지입니다. S11과 S12블럭 모두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 단지 규모가 작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101동, 102동, 107동, 108동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겠습니다. 59A 타입 4베이 판상형 기본 구조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고 무리해서 복도 팬트리나 알파룸을 안 뽑아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형대에 비해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9B 타입 주방과 거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주방에 창문이 안 보여서 마통풍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습니다. 확실히 A타입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선호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값이 형성이 될 때 선호도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선호도가 높다, 낮다로 표현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A 타입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입니다. 특징은 현관 팬트리가 큽니다. 84A 타입보다도 큽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4A 타입, 74A 타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 팬트리가 작은 대신에 알파룸을 길고 크게 뽑았습니다. 84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74 타입에도 있는 알파룸이 그런데 없습니다. 여기는 대신에 복도 팬트리 작은 것이 대체했습니다. 이번엔 왕숙 2지구입니다. A6블럭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이 경의중앙선 신설역이 생기면서 그리고 9호선이 동시에 개통이 되면 여기를 같은 역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역을 중심으로 왕숙 2지구가 가격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옆에 보이는 C블록들 C1부터 C5까지 여기는 주상복합 용지입니다. 그러면 A6블럭이 주상복합을 제외한 순수 아파트 중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옆이 단독주택 용지라서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왕숙 2지구 중에 가장 노른자 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서향이 많습니다. 남서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용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5층 이상 정도만 배정을 받는다면 시원한 영구 조망권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59 A타입 4베이 판상형의 기본 구조입니다. A6블럭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높은 확률로 59 A타입이 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59 B타입도 전형적인 타워형입니다. 모두 남동향 배치라서 거실하고 안방은 남동향, 그리고 작은 방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59 C타입 주방과 거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형태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마통풍은 가능하지만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습니다. 74 A타입 4베이 판상형 74 타입부터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큰 것이 그 특징입니다. 604동에만 있고 세대수가 적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84 A타입 4베이 판상형 주방 옆에 커다란 알파룸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의 넓이가 좁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알파룸을 쓸모 있게 좀 크게 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주방의 크기는 74 타입보다도 좁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형적인 84 타입입니다. 왕숙 1과 왕숙 2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2차 사전청약에는 왕숙 2가 그리고 4차 사전청약에는 왕숙 1이 이렇게 있었는데 당첨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고 어떤 청약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전청약의 당첨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